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유튜브 내용 즐겁고 유익하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유튜브에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고 등등.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재미만을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익함도 있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녹화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정말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고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혼잣말로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잘하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댓글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와 뇌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2시간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특히 오늘 내용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교육열이 워낙에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파인지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시작에는 나름의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보다 많은 경험을 시키게 되면 아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라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고요. 또 아마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일하시느라 바빠서 등등의 이유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못 쓴 분들도 계시겠죠.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늦지 않았다,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독서 성취도에 대한 측면인데 과연 이 성취도는 몇 살에 시작한 아이가 더 높을까? 이고요. 항목은 2가지입니다. 5세 때 아니면 7세 때. 즉 정리를 하자면 과연 독서 성취도가 5세에 시작한 아이가 높을까요? 아니면 7세에 시작한 아이가 높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의 독서학자 중에 한 분이신 우시아 고스와미 교수께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유럽에서 서로 다른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 5세부터 7세까지 이 아동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답은 7세라고 나왔습니다. 즉 5세가 아니라 7세가 되었을 때 성취도가 가장 높다. 즉 7세에 시작한 아이들이 성취도가 제일 높더라라는 결과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나와 있는데 인간의 뇌는 말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글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필요한 시점이 또 있다라고 그럼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말은 자연스럽게, 글은 그렇지 못하게 뇌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휴일하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독서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다. 즉 글자를 읽는 것만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의 정신활동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독서가 쉬운 활동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글자를 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읽으면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뇌에서 종합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들을 생활에 적용시켜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휴일하는 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비슷하게 위트록 이런 학자도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만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이미 갖고 있는 배경 지식들이 있겠죠. 경험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고 그런 다음에 문장과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를 해나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독서를 하려면 뇌의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많은 그런 기관들 가운데에서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와 개념 영역을 기억과 감정의 부분들과 연결을 한다, 통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합을 무리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뇌의 각 영역들이 성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발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너무 어릴 때에는 불가능하다. 즉 7세 이상은 되어야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즉 뇌의 각 영역들이 잘 연결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 몸에는 신경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신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뉴런, 시냅스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신경들이 신호를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신호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따라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성숙을 해야 된다,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다르다. 그런데 아무튼 다 다르지만 그게 완성이 되는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발달도, 특히 뇌 신경의 발달도 다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미엘린입니다. 미엘린은 뇌 신경 섬유를 칭하는 단어인데 이 미엘린은 지방 성분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엘린이 앞서 이야기 드린 이 신호를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전달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엘린이 성숙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미엘린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청각신경은 태내에서 약 6개월쯤 되어야 미엘린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말인즉슨 태내에 있는 아이가 부모님들의 소리를 들으려면 6개월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 그래야 그때서야 미엘린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미엘린화가 되게 되면 엄마 아빠가 계속 이야기를 건네시잖아요. 엄마야, 아빠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내에서 많은 소리를 듣는데, 이를테면 엄마의 피가 흐르는 소리 등등, 태반의 소리 또는 장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태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도 읽어주고 음악 들려주고 엄마 아빠의 음성들을 들려주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이 청각에 대한 부분은 태내에서 6개월부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시신경, 즉 시각에 대한 부분은 태어난 다음에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미엘린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제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을 쳐다보고 있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직은 이 시신경에 대한 미엘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면서 엄마의 얼굴을 구분한다, 아빠를 알아본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타 모든 감각들, 운동신경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엘린화가 되는 그 시점은 5세쯤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학자 노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독서라는 뇌의 통합작용, 여기에 필요한 뇌가 비로소 다 완성이 되는 시점은 7세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방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미엘린화가 되는 시점들이 있는데 독서를 하기 위한 뇌는 7세 무렵이 되어야 비로소 다 미엘린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독서에 대한 교육은 5세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7세부터 하는 것이 더 성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7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태내에 있을 때부터 책도 읽어주시고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계속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의 청각, 그 다음 시각, 그 밖에 많은 감각들에 대한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 능력 등등이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독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등등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들은 7세 이후부터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해를 하실까봐 이야기를 드리는데 방금 이야기 드렸던 미엘린화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미엘린화가 되었다고 해서 독서를 다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엘린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독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이제 갖추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앞서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말은 할 수 있지만 읽는 것, 그리고 이제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영역입니다. 그 말인즉슨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7세 무렵이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때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독서 교육을 시작해라, 독서 지도를 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를 위한 뇌, 첫 번째 시간으로 특히 미엘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차근차근 독서 교육 지도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시점에 대한 측면들, 특히 부모님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죠. 누구나 다 발달을 하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음에도 그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때가 적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독서에 대한 교육, 지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7살 때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